현재 요케레스 사가가 정말 복잡합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대충만 말씀드리면 요케레스 측에서는 신사협정, 구단에서는 신사협정으로 이 정도 가격에 팔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고, 구단 측에서는 우리 그렇게 신사협정 한 적 없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맨유는 일단 요케레스 측과 제대로 된 접촉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복잡해요. 많이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가 요케레스와 확실한 접촉이 있다는 소식,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이고요. 맨유 요케레스에 대한 영입 관심 재표명, 이런 선수 측과 접촉해 정보 수집, 정보라는 거는 주급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이전트비 뿐만 아니라 이적료 관련해서도 정보를 수집한 거겠죠. 전문 한번 봐보자면, 일단 맨유 주말 동안 요케레스 측 캠프와 접촉 진행했고, 맨유의 스탠스, 아스날이 영입을 진행하지 않아도 맨유는 계속해서 요케레스에 대한 관심을 유지 중. 확실하게 영입 리스트에 있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물론 맨유에게 챔스 티켓이 있었다면 로마노는 99% 확률로 맨유가 요케레스를 영입했을 거라고 합니다. 챔스 티켓만 있었어도 이런 상황이었겠지만 현재 챔스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복잡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케레스 측과 새 접촉을 가졌다는 것. 뭐 유벤투스 측도 접촉 가지고 아릴랄 사우디 측도 접촉 가졌다고 하는데, 뭐 해당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소식인데, 이제 이 정도에서만 끝났으면 그냥 맨유가 요케레스 영입 경쟁하고 있구나 라고 끝났을 이야기인데,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미친 소식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요케레스 약속 어긴 스포르팅의 분노. 바란다스 스포르팅 회장이죠. 스포르팅은 8천만 유로를 요구 중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신사협정을 했던 합의는 6천만에 플러스 1천만 유로? 6천만 플러스 1천만은 한화로는 한 1천억? 근데 8천만 유로는 한화로 따져봤을 때 한 1200억 정도, 대충 한 150억 200억 이 정도의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들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원래 기존에 요케레스가 지난 시즌 이미 1년 전에 이적을 원했으나 1년 더 구단에 남아주는 조건으로 올해 지금 이적 시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적 허용하겠다 하면서, 지금 바이아웃은 일단 1억 유로입니다. 1억 유로 바이아웃 대신에 한 6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판매를 시켜주겠다, 이 정도로 신사협정을 해주겠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일단 요케레스 측의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포르팅이 말을 했었는데, 근데 현재 스포르팅은 계속해서 요케레스 딜에 원래 신사협정 했을 때 6천만 유로 이 정도가 아니라 8천만 유로를 구단들에게 요구 중이라고 하죠. 요케레스 측에서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빡칠만한 게, 원래 훨씬 더 쉽게 이적할 수 있었는데 구단에서 이 정도로 높은 이적료를 요구해버리니까 약속 어긴 거 아니냐, 나 이적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빡이 칠만 하죠. 그래서 요케레스 측은 뭐 아스날, 아릴랄, 맨유, 유벤투스 이런 데랑 연결되고 있긴 한데, 스포르팅 측은 이런 팀들에게 요케레스 이적료는 8천만 유로, 한화 약 1200억 이 정도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요케레스 측은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요케레스가 지금 빡이 쳤다는 기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로마노 소식도 오늘자 소식이죠. 요케레스는 떠날 것으로 보인다. 요케레스 이제 angry. Why? 이 새끼 존나 빡쳤다 지금. 왜일까? 하고 봤더니 요케레스는 현재 족같음, 화났음, 선수의 에이전트와 구단 간에 대충 6,500만 유로에 이적할 수 있는 신사협정 합의가 있었음. 로마노도 한 번 더 컨펌합니다. 왜 이런 합의를 했을까? 요케레스가 지난 시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 여름 여러 제안을 받았어도 결국 잔류했고, 1월에도 떠날 기회 있었는데 또 잔류했고, 그래서 스포르팅이 원래 바이아웃인 1억 유로가 아니라 대충 뭐 6천만 유로 정도에 떠나게 하는 것을 동의했지만, 현재 스포르팅은 6천만 유로가 아니라 8천만 유로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요케레스는 구단에 불만인 상태. 이것도 아까 앞서 했던 얘기 그대로 붙박이죠. 왜 이때 신사협정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을 요구하나. 해당 주장 또한 요케레스 측의 이야기입니다. 또 헤코르드발 소식, 요케레스 절대 클럽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 Never, 절대 스포르팅에 잔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알발라드 홈구장으로 복귀는 절대 없으며 구단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아까 말했던 이야기, 요케레스는 6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에 보내주기로 한 심사협정 당일 요케레스 측이 회의에 참석했었음. 근데 여기서 요케레스가 현재 빡이 치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장이 오늘 이 논란에 대해 직접 발언할 것으로 예상됨. 근데 오늘 이 논란에 대해 발언한 기자회견이 떴습니다.
스포르팅 회장 요케레스와 관련한 소문들에 대한 스포르팅의 입장, 일단 전문을 가져왔어요. 제가 또 요약된 거라든지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빼먹는 부분이라든지 이해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전문을 가져왔는데, 일단 회장이 요케레스와 관련해서 잘못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봤다,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이 이적사가가 작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때 스포르팅은 리그 우승 차지한 챔피언이었고 이적 시장이 돌입하고 요케레스가 팀에 남을 거라는 건 알게 됐다. 근데 왜 요케레스가 잔류할 것이라고 알게 됐는지 알아보니 회장은 오퍼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케레스 측에서는 분명 요케레스가 다른 구단 오퍼 많이 받았는데 난 스포르팅을 위해서 1년 더 잔류한다,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구단 오퍼 많았었는데 난 잔류한다 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회장은 여기서 오퍼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충돌사항.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요케레스 에이전트랑 스포르팅 디렉터, 대충 요케레스 에이전트랑 스포르팅 측이 접촉했다. 근데 요케레스 측이 이번 시즌 어느 정도 득점을 하면 보너스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는데, 이 스포르팅 디렉터 비아나가 이거 받아들였다. 근데 또 요케레스 에이전트가 말하기를, 아니 이거 바이아웃 1억 유로 너무 비싸지 않냐, 아니, 너무 빡세, 바이아웃 1억 유로 좀 깎아줘, 나 여기 스포르팅 남았고 뭐 오퍼 들어왔든 안 왔든 1년 더 잔류하니까 좀 깎아줘 라고 일단 요케레스 측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스포르팅 측과 에이전트는 여러 차례 걸쳐 협상했고, 근데 일단 회장이랑 이 디렉터 그리고 요케레스 측 에이전트가 참석하는 미팅을 했는데, 일단 선수 본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요케레스 측 에이전트까지만 해당 미팅에 참석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미팅 결과로 일단 1억 유로는 절대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바이아웃 1억 유로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다, 좀 싸게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는 했다고 해요. 이건 팩트. 여기에서 에이전트가 요구하기를 6천만 유로, 7천만 유로 이 정도, 지금 요케레스 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금액 이 정도를 이때 당시에 1년 전에 요구했다고 했는데, 회장은 이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딱히 의미 없다, 지금 이렇게 정해봤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6천만 유로, 7천만 유로 이건 모르겠고, 하지만 확답을 줄 수 있는 건 1억 유로를 요구하진 않겠다, 바이아웃을 요구하진 않겠지만 6천만 유로, 7천만 유로? 이건 지금 모르는 일이다, 이건 확답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해당 미팅 이후로 에이전트나 요케레스 아무하고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해당 정보 6천만 유로, 7천만 유로 구단에서는 합의해줬었다, 신사협정 해줬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계속 언론에 뿌리고 다닌다고 하죠. 회장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나는 바이아웃 1억 유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건 팩트지만 6천만 유로, 7천만 유로 이 정도에 보내준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요케레스에 대한 6천만 유로 플러스 1천만 유로의 오퍼는 거절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딱 이 정도 오퍼인데 이거는 거절할 생각이라고 그냥 기자회견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케레스 측과 완전 대립되는 현재 스포르팅 회장의 입장이죠. 여기서 지금 이제부터 스포르팅은 블랙메일, 모욕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요케레스 측이 가짜 찌라시 뿌리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딱 지금 정리해봤을 때 요케레스 측 6천만 유로 플러스 1천만 유로 정도에 보내주기로 신사협정 합의했었다. 일단 요케레스 측은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요케레스는 당연히 이런 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에 본인이 이적할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 현재 개빡쳐가지고 인스타 프로필 사진도 원래 스포르팅에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심지어 태그도 원래 스포르팅이었는데 그 태그마저도 내렸습니다. 어쨌건 요케레스 측은 현재 이런 입장인데, 스포르팅 측 원래 바이아웃인 1억 유로 해당 금액보다는 덜 받겠지만 6천만 유로나 7천만 유로 합의한 적 없다, 신사협정은 개뿔, 이 정도, 일단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디 말이 맞는지 몰라요. 회장도 너무 당당하게 기자회견에서 바이아웃보단 덜 받겠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거는 절대 합의한 적 없다 하고, 요케레스 측도 지금 당당한 게 또 아까도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요케레스 측에서 스포르팅 측 디렉터랑 그리고 요케레스 측 에이전트랑 미팅하고 이랬던 거 해당 이야기가 담긴 녹취록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녹취록까지 언론에 뿌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까지 뜰 정도로 완전 파국이죠. 그래서 요케레스 측도 그 정도로 당당하고 해당 합의, 신사협정을 했다는 걸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녹취록이 있다고까지 하면서까지 요케레스 측도 당당하고 스포르팅 측도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 할 정도로 당당하고, 그래서 현재 누가 맞는 말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일단 진짜 진흙탕 싸움인 건 팩트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일단 스포르팅과 요케레스의 상황은 이 정도인데, 또 이제 맨유랑 엮여있는 소식들을 좀 보자면, 메이스풋볼 이게 포르투갈 쪽에서는 공실력이 꽤 있거든요. 꽤 있어요. 꽤 엄청 높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가 좀 주사위라고 해야 되나? 잘 맞출 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또 똥불찰 때도 많고 해서 근데 1티어는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한 소식을 보자면 맨유가 일단 요케레스 영입에 최대 7천만 유로, 아까 말했던 6천만 유로 플러스 1천만 유로죠. 해당 이적료를 지불할 의향은 있는데 에이전트와 협상도 진행했고, 여기서 에이전트 협상 진행할 때 요케레스 에이전트가 우리 신사협정으로 이 정도면은 구단에서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만 지르면 될 거다 라고 말해서 이렇게 이 정도 이적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스포르팅의 요구 이적료는 8천만 유로. 이것도 회장이 그대로 말했던 거. 그래서 완전 지금 입장이 상이에요. 요케레스 측 입장을 믿어야 되나 회장 측 입장을 믿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뭐 전문 한번 봐보자면 마이스풋볼에 따르면 맨유가 요케레스 영입을 위해 6천만 유로 고정금액과 애드온 1천만 유로, 딱 7천만 유로죠. 이 정도를 뭐 제시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스포르팅 측은 계속 8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요케레스 측도 빡칠만한 게 이 정도로 이적료가 싸지면 6천만 유로, 7천만 유로 정도로 이적료가 싸지면 주급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적료가 비싸져 버리면 그만큼 이 선수에게 써야 되는 돈이 이적료에서 많아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높은 주급을 요구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일단 스포르팅 측은 8천만 유로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뭐 해당 이야기는 바르메시시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자들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맨유가 요케레스 딜 위해서는 선수 매각이 필요하다. 선수 매각은 아마 가르나초가 제일 먼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선수 매각이 필요하다는 것도 당장의 요케레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선수 매각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부상 손실액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선수 매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요케레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먼저 선수 매각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요케레스 데려오고도 그 다음에 선수 매각해도 아예 못하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딱 그 정도고요. 이것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죠. 현재 요케레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구단들이 아스날, 맨유, 유벤투스, 아릴랄 이 정도인데 아스날이 제일 가깝긴 합니다. 이것도 요케레스가 아스날을 가장 원한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아스날은 애초에 1순위 타겟이 셰슈코기도 하고 셰슈코 딜이 빠그라졌을 때를 대비해서 요케레스를 아직 명단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맨유랑 유벤투스는 뭐 비슷비슷하거나 유벤투스가 조금 더 근소 우위일 수도 있고, 근데 뭐 비슷한 것 같고. 실시간 소식이고요. 지금 막 뜬 기사입니다. 로마노 요케레스 언해피를 띄워버렸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요케레스가 언해피를 띄운 것 뿐만 아니라 맨유의 요케레스 접촉 활성화도 되었다고 하죠. 영입에 관해 선수 측과 맨유는 계속해서 이적에 대한 정보 공유 중이라고 하고, 아니 이거 맨유 측과 접촉하면서 언해피 띄운 거면 혹시 행복회로 조금 돌리면 맨유 오고 싶어서 언해피를 띄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 로마노 미친놈아, 여기에 맨유를 끼워 넣으면 맨유 팬들 이거 아니 괜히 오해하잖아. 일단 요케레스는 이적을 하고 싶어서 언해피를 띄웠다고 합니다. 전문 봐보자면 요케레스 언해피 띄움과 동시에 맨유는 요케레스 측과 활발한 접촉 진행 중. 요케레스 그를 둘러싼 복잡한 현 상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죠. 요케레스 측은 분명 6천만 유로 신사협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스포르팅은 6천만 유로 이적료 수락하지 않을 것, 물론 바이아웃은 요구 안 하겠지만 6천만 유로 난 합의한 적 없다, 신사협정 한 적 없다. 근데 요케레스는 현 상황에 언해피, 로마노가 확실하게 요케레스는 언해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요케레스 측은 왜 이거 신사협정 했는데 6천만 유로에 나 왜 안 보내주냐. 근데 스포르팅 측은 아니 6천만 유로 신사협정은 한 적 없다, 물론 바이아웃 1억 유로는 절대 요구 안 할 거지만 6천만 유로라고는 말 안 했다 라고 했고, 요케레스는 언해피 했고 인스타에서 스포르팅 관련된 거 지웠고, 맨유는 요케레스에 활발한 접촉을 했고, 와우, 맨유는 요케레스 측과 지난 주말 이번 주도 벌써 3번째 접촉. 와우. 심지어 요케레스 여기에서 막 인스타에서 스포르팅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스포르팅 이번에 프리시즌 하는데 그것도 안 간다고 할 정도로 난리 났더라고. 일단 요케레스와 스포르팅 간 분위기는 매우 긴장된 상태. 와, 이거 누구 말이 맞을까? 스포르팅 말이 맞을까? 요케레스 측 말이 맞을까? 뿐만 아니라 해당 이적 사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진흙탕 싸움이 앞으로 시작되겠죠. 근데 여기에 맨유가 왜 거의 조연급으로 맨유가 등장해버리니까, 스포르팅이랑 요케레스가 주연이라면 여기에 갑자기 맨유가 쏙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왜 괜히, 아니 요케레스가 언해피를 왜 띄웠을까 생각해보면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로마노 미친놈아, 왜 여기 맨유를 끼워넣어서 괜히 오해하게 해. 어쨌건 이게 지금 막 뜬 따끈따끈한 소식이라는 거. 요케레스 언해피는 완전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요케레스 관련해서 행복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는 게 아모림이 써봤던 툴이잖아요.
이것도 되게 전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모림이랑 커넥션 진짜 본인을 완전 잘 활용했던 그런 감독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케레스 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누가 맞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회장이 이렇게 당당한 거 보면 회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진짜 요케레스 이적료가 한 150억 200억쯤 더 비싸진 8천만 유로라고 치면 오히려 맨유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맨유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하는 게, 현재 어차피 단순 이적료보다는 주급 체계를 정리해야 하는 맨유. 근데 요케레스 이적료가 비싸짐에 따라 주급이 조금 싸질 수 있다? 이것도 맨유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악재까지는 아닌 상황이고, 플러스 경쟁구단, 특히 아스날의 경우 요케레스가 8천만 유로인데 이 돈이면 차라리 여기에 웃돈 보태서 그냥 셰슈코를 누르지 굳이 요케레스를? 이런 식으로 경쟁구단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아니 이거는 당연히 주급 싸져요 여러분.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희망회로가 아니라 주급 싸지는 건 팩트입니다. 애초에 요케레스가 왜 신사협정으로 본인 이적료를 내리고 싶어 했겠어요? 왜 이적료를 내리고 싶어 했겠어? 이적료 낮으면 나중에 개인 협상할 때, 아니 나 정도 공격수 이적료 이렇게 낮게 데려왔는데 주급 당연히 높여줘야 하는 거 아님?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 그래요. 이런 이적료 낮은 것 뿐만 아니라 왜 FA 선수들이 주급을 많이 받겠어요? 당연한 이치예요. 이거는 요케레스 사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몇십 년의 이적 시장을 봤을 때 원래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건 제가 막 사견을 넣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래요. 브루노 때도 여러분, 브루노 이적료가 꽤 비쌌거든요? 옵션이 엄청 더덕더덕 많이 붙어서 그렇지 옵션 포함하면 거의 브루노도 한 7, 8천만 유로 했어요. 근데 그래서 브루노가 주급을 완전 깎고 온 것도 있습니다. 거의 1억대였어요. 브루노 주급이 거의 1억대였는데 그게 이적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브루노 주급 협상도 잘한 것도 있어요. 어쨌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맨유에게 좀 이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현재까지 이적사가 봤을 때 브루노 케이스가 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브루노도 엄청 옵션을 덕지덕지 붙었거든요. 브루노 이적료도 원래 고정 이적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500만 유로인데 여기에 플러스 500만 유로 붙고 또 500만 유로 붙고 여기에 또 500만 유로 붙고 이러면서 거의 7, 8천만 유로까지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것처럼 요케레스도 대충 고정 이적료 6천만 유로에 플러스 1,000만 유로에 플러스 1,000만 유로 이런 식으로 옵션질을 해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이 스포팅에서 데려오는 거다 보니까 브루노 케이스랑 비슷하게 이런 고정 이적료에 애드온을 많이 붙여서 데려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00만 유로는 요케레스 개인 득점에 대한 성과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1,000만 유로는 챔스 진출 관련된 애드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스포팅에서 받아줄까? 애초에 스포팅에서 요구하는 이적료가 딱 이거예요. 8천만 유로. 애초에 스포팅에서 요구하는 이적료가 이거야. 일단 이적료 이 정도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제 사견으로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현재 요케레스 측에 대한 관심 팀들 맨유, 아스날, 유벤투스, 알힐랄, 이 네 팀은 확실하게 관심이 있고, 또 추가로 굳이 따지면 아틀레티코, 이 정도의 팩트, 이 두 가지의 팩트가 있고요. 논란거리는 스포르팅 측 요구 금액 8천만 유로, 한화 약 1200억, 요케레스 측 신사협정 주장 금액 6천만 유로 플러스 애드온 1,000만 유로 정도. 이거 애드온까지 합했을 때 한화 약 1,000억, 한 150억 200억쯤의 격차가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유도 현재 요케레스 측하고만 접촉을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포르팅은 계속 8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이것까지도 팩트 쪽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시비비 내지 논란거리들이 있는 가운데 요케레스 사가는 최소 몇 주 내지 한 달, 두 달까지도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적설이 아닐까 싶어요. 구단 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예전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요케레스 측에서 엄청난 주급을 요구 중이다, 에이전트 피도 역대급으로 요구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선수와 개인 합의도 당연히 진행해야 되고 구단과의 협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그런 이적사가인 것 같고, 요케레스 사가가 빠그러진다 해도 맨유는 무조건 스트라이커 한 명을 영입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것도 요케레스 사가가 빠그러진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요케레스가 어떻게 될지, 스포르팅 측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스탠스를 변경할지 아니면 해당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서 나갈지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